안녕하십니까. 술술영어마 리장 김병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치사 많이 어렵죠?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숙어로 외우는 것처럼 뒤에 나오는 명사와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나올 경우는 동사와 전치사를 묶어서 또 이렇게 한 개의 수거처럼 외우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렇게 전치사를 묶어서 어떤 관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독립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영어가 쉽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막 영어를 이야기하면 많이 외운다고 생각하지만 술술 영어는 그 외우지 않고 그 순서대로 말을 풀어가면서 영어가 문장에 쓰인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치사는 동사 뒤에 붙어서 나오는 따라오는 전치사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동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동사는 뛰다, 가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거기에서 뒤에 전치사가 붙으면 그 전치사 역할은 이 동사를 어느 쪽으로 보낼 건지 어떤 형태로 그 말을 더 꾸밀 건지 해서 전치사의 역할은 동사에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다양성 또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말을 좀 더 맛깔지게, 좀 더 풍부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치사를 아시게 되면 굉장히 영어가 더 재밌어지고 굉장히 영어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전치사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은 전치사 이것만 알면 끝!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치사가 어렵지만 이런 형태로 하시면은 순서대로 잘 할 수 있고요. 다른 어려운 말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는 쉬운 단어니까 단지 뜻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의 역할과 의미를 보겠습니다.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렇게 동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 즉 동사 뒤에 따라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동사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걷거나 뛰거나 말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일까를 뒤에 전치사가 받아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동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전치사는 행동의 의미.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사도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럼 전치사도 또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준동사처럼 해석을 하시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 뒤 동사와 전치사가 같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의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동사와 전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이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면 동사를 뭐뭐 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술술 영어 다른 강의를 보시면 동사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I love you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해서 love가 동사지만 해석은 어떻게 한다? unknown으로 표시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이 전치사는 동사를 더 한 번 더 동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연결 동작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해서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뭐뭐 해서 뭐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뭐뭐 해서 뭐뭐 하는 것은 즉 무슨 말이냐면 연속으로 이렇게 동작을 일으키는 거죠. 전치사는 동사 뒤에 오기 때문에 동사 뒤에서 조금 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입니다. 첫 번째 전치사는 over입니다. 이 over를 한번 사용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jumped over the fence. 다시요. He jumped over the fence.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점프라는 건 점프를 하다, fence는 울타리라는 뜻이죠. over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전치사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거꾸로 해석을 한번 보실까요? He jumped over the fence 이렇게 할 때 자, 다시 할게요. he, 여기는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늘 문장 끝으로 갑니다. 기존의 해석입니다. he, 그는 the fence, 그 펜스를
jumped over, 점프를 해서 넘어갔어요. 또 넘어서 점프를 했어요. 뭐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죠. 영어 문장이 쓰인 방향은 어디서다? 왼쪽에서 오른쪽이지만 해석은 어떻게 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게 됩니다. 자, 문장이 길어지면 더 힘들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영어 문장 순서대로 하는 술술 영어 어떻게 하는지 맞춰보겠습니다. 자, 먼저 he를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가 여러분들 첫 번째 술술 영어의 법칙. 주어는 어떻게 한다? 얻는이 아니고 이가로 한다. 우리는 조사가 얻는 이가가 있지만 영어는 얻는만 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술술 영어에서는 이 쓰지 않았던 조사 이가를 살려냅니다. 자, he 어떻게 한다? 그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jumped 점프를 해서 점프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점프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점프를 해서 즉 요 뒤에 전치사 over가 나오기 때문에 연속 동작으로 해서 하나를 점프를 해서 and라고 해석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over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넘어간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he 그가 jumped 점프를 해서 over 넘어간 것은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he 그가 jumped 점프를 해서 over 넘어간 것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점프를 해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jumped down 이렇게 되죠. 그가 점프를 해서 내려간 곳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over를 쓰든 down을 쓰든 동작 점프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떤 형태로 그 뒤에 동작을 만들 건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다? 전치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보시면 over를 어떻게 하는가 했죠. 넘어가다는 동작으로 하죠. 이게 동작의 어떤 한 개의 형태의 동작 형태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점프를 해서 넘어가는 것. 점프도 어떤 동작에 있지만 그 구체적으로 넘어가는 그 형태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은 그냥 붙이시면 되겠죠. 그 펜스였다. 한 번 더 볼까요? 그가 jumped, 점프를 해서 over, 넘어간 것은 the fence, 그 펜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대로 1대1로 대응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시제를 어떻게 맞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영어를 보시면 시제가 언제죠? ed가 있기 때문에 과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해석을 할 때 보시면 점프를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점프인데 점프를 해서 요 말만 놓고 보면 현재형이죠. 현재형이지만 영어에서는 동사에 시제를 붙이지만 술술 해석에서는 over 뒤에 over 넘어간 것은 할 때 여기서 간자가 과거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동사에 시제를 붙이지만 술술 영어 해석에서는 전치사에 이렇게 시제를 붙인다는 거.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jumped, 점프를 해서 over, 넘어간 것은 또 넘어갔던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to,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to 전치사입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She went to the park. She went to the pa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e, 어떻게 해석하죠? 자, 바로 해석해 볼게요. 그녀가 이렇게 됐죠. went to 이렇게 돼요. went 발음은 went 하지만 자 우리가 한 개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went 이렇게 하면 뭐뭐 해서 뒤에 전치사 나오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그녀가 가서 이렇게 되면 가서 됐죠. and의 의미죠. 그 다음에 to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향한 곳은 to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가는 쪽을. 그러니까 가서 향하는 곳은 가는 방향은 이런 의미예요. 가서 향한 곳은 자 여기서 잘 보시면 went가 과거니까 전치사에 과거, 향한, 한에 near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원이었다. the park 이렇게 되죠. 만약에 goes to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형으로 쓰면 그녀가 가서 향하는 곳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리고 향은 이렇게 하면 현재형이 되죠. 그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she 그녀가 went 가서 to 향한 곳은 the park 그 공원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into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He walked into the room. 다시요. He walked into the ro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바로 단어를 한번 맞춰볼까요? 해석을 맞춰보겠습니다. he, 그가 됐죠. he, 그가 가짜를 쓰시고요. walked into, 동사와 뒤에 전치사가 따라오니까 동사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뭐뭐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alked, 걸어서 됐죠. into, 들어간 곳은 됐죠. 그 들어간 곳은 the room,
그 방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he, 그가 walked, 걸어서 into, 들어간 곳은 여기서 시제 ed가 있으니까 간자를 붙였죠? 예, 들어간 곳은 the room, 그 방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다른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타이틀을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Into the forest. 이렇게 돼 있죠. Into the forest.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은 할 때 어떻게 돼요? 숲속으로 이렇게 하게 됐죠. 숲속으로 이렇게 숲속으로 전체를 묶어서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지 않고 그냥 원문만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는 번역본만 볼 때는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다 나중에 영어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문장을 보면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쓰여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해석은 이렇게 술술 영어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배운 거와 마찬가지로 into는 뭐다? 들어간 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to, 들어간 곳은 the forest, 그 숲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곳은 그 숲이었고 이렇게 또는 들어간 곳은 그 숲이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타이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읽으시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실질적으로 책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올라와 있는 지문은 매직 트리 하우스 시리즈로 제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1권에 잭과 애니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여기 나무들이 많이 보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챕터 1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잡습니다. Into the woods. Into the woods에 대해서. woods는 뭐예요? 숲이란 뜻이죠. wood는 나무인데 거기에 s를 붙이니까 나무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숲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만약에 한글 번역본을 바로 영어를 하지 않고 번역본을 보시면 어떻게 한다? 숲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into the woods를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읽고 그 쓰여 있는 방향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into를 어떻게 한다? 들어간 곳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간 것은 the woods, 그자 붙이셔야 됩니다. woods, 숲속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곳은 그 숲속이었고 또는 들어간 곳은 그 숲속이었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여기에서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과 또 다루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또 타이틀이 쓰이는가 볼까요? 자,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구에 있는 지우 학생이 했던 워커북입니다. 지금 네이버 밴드에서 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엄마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워커북 형태에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지금 지우가 해놓은 걸 한번 보시죠. Over the fence pup go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먼저 볼게요. Over the fence pup goes. 여기서 pup이라는 것은 강아지를 뜻해요. 그러면 여기서 fence는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 그럼 어려운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자, 지우가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Over. 넘어가는 것은 여기서 가는 것은 이렇게 했죠. 왜 그러냐면 뒤에 goes가 이건 작가가 쓰는 거니까 현재형으로 쓸 거라는 걸 생각하고 해석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over, 넘어가는 것은 the fence, 그 울타리였고 울타리로 pup, 강아지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ver, 넘어가는 것은 the fence, 그 울타리로 pup, 강아지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요 문장을 이제 제일 처음에 위에 보시면 over the fence, pup goes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죠.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노는 강아지. 뭐 이 정도로 잡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러면 왜 over가 앞쪽으로 나왔을까요? 이 말을 pup goes over the fenc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the pup goes over the fence를 쓰는 거와 over the fence pup goes를 왜 그렇게 쓸까요? 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든 한글이든 어떤 형태로든 강조를 하는 말을 먼저 내는 거죠. 그러면 뛰어넘어가는 것은 그 펜스이고 펍이 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over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강아지의 특징입니다. 이 강아지가 순하다, 안 순하다? 안 순하다. 장난꾸러기다, 안 장난꾸러기다?
장난꾸러기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펜스를 넘어가고 막 이렇게 도망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강아지가 귀엽고 그러면서 굉장히 까불랑거리면서 펜스를 넘어가서 막 주인에게 가든 다른 개들에게 가든 또는 고양이에게 따라가든 뭐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브라는 말 하나를 앞으로 꺼냄으로 해서 이 펍이 어떤 어떤 강아지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꺼내는 요 장면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오브를 해석을 하는 어떻게 한다? 하나의 동사 형태로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예, 세 개의 예문을 통해서 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전치사는 동사 뒤에 올 때 동사의 구체성을 가지도록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동사의 그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사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조금 세밀한 부분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walked into. walked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어간다. 이렇게밖에 안 됐죠. 걸어갔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walked into. 걸어가서 들어간 것은 walked down. 걸어가서 내려간 것은 이렇게 되죠. jumped over. 점프를 해서 올라간 것은 jump up. 점프를 해서 위로 간 것은 jump down. 점프를 해서 내려간 것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동사 뒤에 오는 전치사는 동사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구체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째,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겠죠. 동사를 뭐뭐 해서 그 다음에 전치사를 그 다음 동사 형태로 한 번 더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그럼 따로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관용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는데 편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영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순서대로. 술술 영어는 영어 문장에 쓰여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논리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어가 쓰여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시면 영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 더 많은 질문은 네이버 밴드 오시면 우리 술술 영어 네이버 밴드 영어 동화 100건으로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많은 술술 영어 방식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따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어 문장 순서대로 그렇게 말을 정확하게 맞춰서 논리를 전개시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클릭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질문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로 오시면 네이버 밴드 영어 동화 100권 오시면 저와 만나실 수 있고 우리 아이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